건물주가 되자 뭐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 신문에 한번 쭉 보세요. 이 신문에 보게 되면은 돈 될 만한 게 있나요? 왜 없어요? 있지. 그런데 돈 될 만한 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다. 이 부분들이. 오늘 보니까 뭐 종합주가 지수 뭐 폭락하고 아침부터 막 내가 방금 전에 이제 보고 왔는데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것도 불안하고 주가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기업이 망하면 어떻습니까?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뭐 은행 금리는 비싸요? 은행 금리는 싸죠. 은행 금리 여러분 기준금리 0.5%고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기준금리 안 올린다. 2년 3년 동안 안 올린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만큼 미국 경기가 어렵다 안 어렵다?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전처럼 금리 5%, 10%, 막 20% 이런 시대에 앞으로 올까요? 이제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금리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지내는 세월도 이제는 어렵다 안 어렵다? 이제는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주식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기업은 흥망성쇠를 계속 거듭해서 갑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보세요. 우리가 산업시대가 들어서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산업이 바뀌어 가면서 기업은 흥망성쇠의 길을 걷죠.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잘 나갔던 회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망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안 나가는 회사가 나중에는 잘 나가는 회사도 있죠. 자 여기 오늘 그 여러분들 이게 신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야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오늘 이제 한국경제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BBI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개 전통기업으로 2개 분류해가지고 주가 분석을 한 거예요. 주가 분석을 했더니 이게 뭐냐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했잖아요. 주가 추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뭘 반영합니까?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앞으로 뜰놈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부분들이. 그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뜰 것을 본 미래의 어떤 산업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주식 시세를 보면 돼요. 자, 주식 시세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5.6%가 상승을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뭡니까? 바이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바이오 회사 관련주는 미래 산업이다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생겼을 때 그 코로나 치료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바이오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회사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욱더 질병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그런 질병들에 앞서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그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욕구가 어떻습니까? 이 바이오 이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신약 하나를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 하나 먹으면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살 수가 있다. 노화가 방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약이 1000만 원이라도 사지 않을까요? 내가 1000만 원 주고 1년 더 산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가치 있지 않나요? 아, 돈 있는 사람들이 1000만 원이 돈이에요? 아니죠. 돈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를 먹어서 1년 더 살게 한다면 1억, 2억, 10억이요? 이거 일도 아니죠.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런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충동과 맞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그리고 세상에 늘어나는 질병 이런 질병 때문에라도 이런 바이오 회사는 점점점 앞으로 성장 가도를 필 것이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있잖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SDI, LG 화학. 삼성 SDI하고 LG 화학은 뭐냐면 SDI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한마디로 말해서 무선 우리가 보면은 연료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료전지하고 관련된 회사예요. 지금은 뭡니까? 석유를 막 쓰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에 오잖아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러면 전기차 시대가 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료로 써야 되는 게 전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를 가장 저장 시설을 갖춘 게 어떻습니까? 연료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만드는 그 회사가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 SDI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래형 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형 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LG 화학도 같은 게요. 연료전지. 그리고 뭡니까? 뒤에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여러분도 알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이거 다 이거 뭡니까? 네이버 다 아시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다 디지털 그런 회사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손가락 끄떡끄떡 하나로 매출액 올리는 회사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그런 회사 그다음에 NC소프트 뭡니까? 게임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락한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10개 전통 기업이 있는데, 그다음 지주회사, 그다음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 롯데쇼핑, 이마트, 삼성물산, 한국전력, 이게 10개 전통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10개 전통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이오라든지 연료전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의 이 주가는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이 가능한데, 이 주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점점점 어떻습니까?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과 아까 그린 뉴딜과 그 다음에 AI, 자율주행, 이런 시대가 앞으로는 더욱더 다가오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것도 뒤에 보니까 시가총액이 이게 바뀐 게 있어. 시가총액이 상위 랭킹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일수록 큰 회사들 아니에요. 그 회사들이 1995년도에서 2020년, 한 25년 동안 해가지고 5년 단위로 해서 지금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전력 있잖아요. 한국전력, 삼성전자, 뭐 포항제철, 대우중공업, 한국이동통, LG전자, 현대자동차, 유공, 신한내, 이거 옛날에 전통기업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전통기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갔던 회사들이에요. 언제냐면 1995년도에. 근데 지금 2020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옛날에 SK하이닉스 없었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뭡니까?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LG생활건강,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바뀌었어요. 20년 이제 지난 다음에는 이 트렌드의 변화, 이 부분들이 옛날 전통기업에서 지금 자꾸 4차 산업군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바뀌고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또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여러분 알겠지만은 그 뭡니까? 그 두산중공업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하면은 엄청난 회사잖아요. 두산중공업 하면. 근데 그 두산중공업이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무너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보면 전통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연료 쪽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하고 관련된 회사인데, 원자력을 통해서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 우리나라가 어디를 좀 더 강화시키고 있냐면 재생에너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해서 보니까 태양광, 육상,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 이런 쪽으로 해서 점점 이 산업의 형태를,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쪽 원자력은 이제 점점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도 점점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 옛날에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 태어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기업들, 그러니까 21세기 우리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줄 회사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LG생활건강, 이런 종류 회사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회사다. 이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주식을 사더라도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주식으로 여러분들은 바꿔나가야 돼요. 이분들이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노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여기 와서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노후 준비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자, 오늘 그 데이터를 보니까 뭡니까? 오늘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노후 자금 준비 안 되는 은퇴 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불충분하다. 자, 불충분하다가 66%라고 합니다. 66%가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보통이다. 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좀 이렇게 이 정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25.8%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충분해하는 사람들이 8.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10명 중에 1명꼴로만 내가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90%는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소득 크레바스라는 용어가 오늘 저도 이제 처음 제가 듣게 되었는데,
소득 크레바스라는 게 있어요. 뭐가 소득 크레바스냐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막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개인연금도 들고 나중에 뭐 국민연금도 나오고 막 이렇게 연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연금 나오는 그게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나오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65세 이상 넘어가야 그때부터 연금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크레바스, 그러니까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퇴 시점부터는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은퇴 시점부터 해가지고 연금을 받는 그 시점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레바스라고 하는 기간이 평균 소득 크레바스가 몇 년이냐면 12.5년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11.5년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소득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연금 흐름이 돈이 흐름이 들어올 때까지 12년이 걸린다. 그럼 12년 동안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2년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알바 뛰어야죠. 네? 알바 뛰시잖아요. 뭐 대리기사도 뛰시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밖에 나오셔가지고 공공 알바 뛰시고 하시는 분들. 왜? 그때까지는 연금 소득도 없고 개인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소득이 많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거의 다 대부분 알바 위주로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소득 흐름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벌어야 되기 때문에 벌려고 하다가 펀드에 들었다가 어떻습니까? 낭패 보는 경우도 있고 치킨집 차렸다가 어떻습니까? 망하기도 하고 뭐 자영업 한다고 뭐 이렇게 또 돈 들어갔다가 이런 일들이 막 결국에는 이 소득 크레바스 이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돈을 벌려다가 돈을 까먹어가지고 오히려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젊으면 괜찮죠. 젊어서라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이 60대 가지고 만약에 어떻습니까? 사업하다 망하면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크레바스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합니다. 응? 은퇴하고 나서 있는 돈 갖다가 뭐 죽집 차리고 뭐 치킨집 차리고 뭐 피자집 차리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영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인건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영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있는 자산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만약에 은퇴하고 나면 자금이 있잖아요. 은퇴하고 남은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자금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땅을 사든 아니면 건물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왜냐하면 부동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땅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식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인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 설계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는 금리는요. 앞으로는 0.5%에서 제로금리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금리 올릴 만한 이유가 없다. 앞 몇 년 동안은 금리 안 올리겠다 선언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도 1, 2%예요. 그래 많이 올라가 봐야.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금리로 생활하는 시대는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다. 야 보세요. 여기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 8억을 맡겼는데 월 이자가 얼마야?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현금 8억을 갖다가 맡겼는데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가 5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50만 원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쓰는 돈이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나오냐? 월 평균 생활비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그냥 생활비가 252만 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52만 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냥 밥 먹을 정도만. 근데 우리가 밥 먹고만 삽니까? 아니 여러분들 노후에 밥만 먹고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하려면 252만 원으로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 정도 소득이 원하냐면 기본적으로 400에서 500만 원 있잖아요.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럼 400에서 500만 원 있기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냐면 252만 원.
252만 원의 지출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근데 이거로는 여러분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미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500만 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내가 그래도 먹고 쓰고 그냥 이렇게 조금 그래도 한 달 동안 넉넉하게 생활하려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왜냐면 자녀가 없으니까 교육비로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두 부부만 들어가니까 한 500만 원 정도면은 그냥 뭐 생활할 만하다.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냐니까 이런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 소득이 보장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장 생활을 잃어버리면 소득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근로소득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근로소득 그리고 은퇴 시점부터는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알바 뛰거나 대리운전 뛰거나 이렇게 해서 부족한 재원을 채웁니다. 분들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4,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퀄리티가 있는 삶을 살려면 저는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1,000만 원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더라도 좀 멋진 호텔도 가고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좀 더 봉사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살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어떻습니까?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오게끔 어떻습니까? 월 1,000만 원 정도 나오게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설계를 해야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언제부터 하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퇴 시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레바스가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12년이 걸린다. 13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게 65세부터라고 하면 65세 빼기 12 하면은 몇 살입니까? 53세잖아요. 그러니까 53세가 은퇴 시점이고 53세부터 12년 동안은 소득이 있다 없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53세 넘으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 자,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65세 넘어가시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래 봐야 뭐가 나와요. 연금소득, 국민연금 있잖아요. 노령연금, 국민연금 해봐야 100만 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100만 원이 나왔다 합시다. 그럼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100만 원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서 500만 원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이 목표인 사람 있잖아요. 그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400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에서 1,000만 원 부족한 부분들을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수 있는 루트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 뭡니까? 임대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이자소득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8억을 맡겨놔봐야 고작 얼마입니까? 보탬이 되는 게 얼마밖에 안 돼요? 50만 원밖에 안 되죠?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는 게 배당이잖아요. 자, 배당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아까 보면은 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왜 이런 데다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왜 이런 회사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물론 이런 회사도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자금이 튼튼한 회사가 금방 무너지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회사는 점점 발전하고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주는 현재 배당이 예를 들어 시가 배당이 한 2%라고 해요. 알겠어요? 2%인데 앞으로 이 회사를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는 더 성장을 하겠죠. 왜? 삼성이라는 회사가 원래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10년 전에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할 때도 있고 15만 원 할 때도 있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250만, 300만 원인데 지금 액면 분할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이거든요. 삼성이 분할했는데 어쨌든 삼성이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성장하기 전에 내가 주식을 15만 원에 할 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원일 때 내가 어떻습니까? 배당률이 한 2%였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2%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습니까? 1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됐어요. 그러면 몇 배 성장을 했어요? 20배 성장을 했죠? 자, 20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2%가 아니라 20배면 어떻습니까? 40%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당률이 얼마 들어갑니까? 40% 배당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10년 후에 만약에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배만 성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배당을 2% 받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만약에 10배가 성장을 했다. 이 회사가. 그럼 10배가 성장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2%에서 곱하기 10을 해야죠. 맞죠? 그러면은 20%의 배당률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금을 다 주식에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어요. 10억 있으면은 그래 한 1억 정도는 묻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정도에다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1억 정도 묻어놓으면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 은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성장 가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묻어두면 자꾸 사고팔고 요거 하지 마시고 요거 때문에 망하니까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주식도 있잖아요. 뭔 땅 투자하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땅 투자하듯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새만금에 왜 투자합니까? 자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 주식에 투자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미래형 산업이잖아요. 우리 새만금에 왜 투자해요? 미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에다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투자를 해놓는데 지금 현재 1억을 투자해 놓지만 새만금에다가 지금 1억에 투자해 놓지만 나중에 20억, 30억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미래형 회사에다가 없다고 1억을 딱 묻어 놓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10년, 20년 여러분들이 노후에 여러분들 나이가 65살 쯤 됐을 때 있잖아요. 65살 이렇게 넘어갈 쯤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회사가 만약에 10배 정도 성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배당을 20에서 30%까지 받을 수가 있다. 원금은 1억밖에 안 들어갔지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20%, 30%. 그러면은 어떤 식이 뭐냐? 1억에 대한 30%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1억에 대한 30%는 3천만 원이죠? 그럼 한 달에 1년에 3천만 원 버는 거야. 3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 갖다 12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돼요? 25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 목표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중에서 아까 뭡니까? 그 뭐 연금 같은 거로 해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채웠다 합시다. 100에서 150만 원 채웠다 하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배당으로 해서 250만 원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옵니까? 한 4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 맞춰지죠? 이해가 됩니까? 400만 원에 맞춰지고 또 거기서 난 400만 원에 만족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나 나는 만족하지가 않아. 이러신 분들은 나는 1,0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아니 2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이러신 분들은 어디에다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저금리 시대에 여러분 더 이상은 현물로 가지고 있다라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왜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한 10억은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10억이요? 아우 어떻게 10억 벌어 분들이. 근데 우리 일은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10억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0억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10억이 아니더라도 돼요. 사실은 5억 10억 어쨌든 간에 목표에 따라 틀린데 저는 어떻습니까? 10억에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여러분들은 10억에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10억에 도전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내 돈이 있고 네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건물을 살 때 내 돈만 가지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돈 활용할 수 있는데 은행 돈 활용할 수 있죠? 그 은행 돈이 활용하는데 은행 금리가 싸요, 비싸요? 은행 금리가 싸잖아요. 그 은행 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이분들이. 자,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건물을 사거나 20억짜리 건물을 사잖아요. 그러면 20억짜리 건물을 살 때 10억을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절반은 나오니까. 그러면 10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싸죠?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장을 받냐? 2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순수한 이득 있잖아요. 그 순수한 이득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데 여러분들 원금이 10억 아까 여기 8억이 들어가니까 50만 원밖에 없대요. 응? 여기다 은행에다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 10억을 갖다가 건물 20억짜리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 금리 빼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월세 수익료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응? 1,000만 원에서 1,500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20억짜리 건물이잖아요. 자, 20억짜리 건물에서 많게는 자 서울 강남 일대로 오면 올수록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져요. 그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를 비교하면 돼요. 왜냐하면 강남과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점점 들어가는 뭐 세종시 그래도 괜찮은 데 있잖아요. 그래도 지방이면서 괜찮은 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은요 점점 높아져요. 강남은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요. 건물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남에 있으면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래도 지방 쪽에 그래도 괜찮은 도시들 맞죠? 괜찮은 도시들 앞으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도시 발전할 수 있는 도시 맞죠?
거기가 어디예요? 새만금의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 스마트 수변 도시 안에 또는 앞으로 들어갈 아리울 신도시 내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20억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건물 가치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20억짜리 건물이 나중에 70억, 50억, 70억 됩니다. 나중에 50억, 70억 나중에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20억 안에서 어떻습니까? 거의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새만금에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가냐면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은 유망주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임대 수요는 풍부하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은 보장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새만금에 내가 건물주가 된다라는 목표 가지고 계셔라. 얼마짜리? 20억짜리. 예? 20억짜리 건물주를 가지고 있으면 20억짜리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월 임대료가 적어도 1000에서 1500만 원 들어옵니다. 어? 이자를 빼고도 1000만 원 이상은 들어와요.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0만 원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그 연금 있잖아요. 연금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여러분이 눈을 떠가지고 주식에다가 어떻습니까? 좋은 주식에다 묻어놓고 나중에 10년을 기다렸다가 거기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 있죠? 거기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과 합하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달에 얼마요? 대한민국 만세.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소득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 얼마나 이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10억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러려면은 건물도 건물이지만 먼저 중요한 거는 돈이 먼저죠.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됩니까? 10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맞죠? 10억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을 제가 26살에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6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당연히 부동산 안 했으면 제가 10억 모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전 제가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계산해 보면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꽤 많을 거야 아마 분들이.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부동산 20년밖에 안 했잖아요. 자, 부동산 20년밖에 안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돈을 10억은요. 제가 지금 보러 온 게 보면은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한 5년 차인가요? 5년 차인가 7년 차 있잖아요. 그 5년 차에서 7년 차 넘어가는 순간부터 거의 비슷하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돈을 더 벌었죠. 왜? 돈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목표에 따라서 10억이 없어도 있잖아요. 내가 5억이 될 수 있어요. 5억이 되면 10억짜리 건물 사면 되죠. 굳이 10억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5억짜리고 10억짜리 건물 지방에 널려 있어요. 이분들이. 새만금에도 1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어요. 분들이. 그러면 1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내가 1,500만 원 안 벌어도 거기서 나는 5, 6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 합쳐가지고 7, 800만 원 맞출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5억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떠냐? 4, 500만 원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을 여러분들은 꿈을 꿀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건물을 제가 경매 아니면 경매 같은 거 보셔도 돼요. 자, 몇 개만 제가 빨리 한번 신팀장한테 야, 경매에 무슨 물건 나왔는지 좀 봐라.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자, 해봤더니 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걸 다 보니까 요 건물 있잖아요. 요 건물 이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영다래 빌딩이거든요. 여러분들 영다래 빌딩인데 이게 21억 8,900만 원짜리 감정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 21억 8천만 원짜리 감정가인데 이게 뭡니까? 신건이에요. 신건. 자, 신건이 이거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좀 더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7억이라든지 뭐 18억 정도 낙찰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대출 있잖아. 10억은 나와요. 10억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만 있으면 돼요? 야, 7, 8억만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야, 이런 건물을 갖게 되네. 이거 넘일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 하나로 갖게 되는 거야. 이분들이. 예? 이런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수료가 임대 수익이 꽤 많겠죠. 내가 좀 따져보진 않았어요. 급하게 제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땅 98평에 554 건물 면적이 553평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거기가 준주거 이상이에요. 준주거지예요, 이거. 준주거지인데 553평의 건물 면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걸 보면서 자꾸 꿈을 꾸란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이 돈이 뭐 큰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꿈꾸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런 건물을 하나 매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영통구 있잖아요. 영통구 되게 수원시에서는 제일 괜찮은 동네죠. 메탄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도 24억 7천이에요. 24억 7천짜리 건물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여기서 좀 더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서 한 20억 정도면은 분명히 낙찰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들이 20억 정도 되면은 정말 이 신도시 있잖아. 신도시 내에 있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매입이 가능하다. 이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남양주시 별내동 있잖아요. 별내동에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15억 8천만 원짜리예요. 이게 15억 8천만 원짜리. 여기 보니까 카페가 있네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딱 어떠세요? 여기서 나중에 커서 이제 부동산 하나 차리고 여기다 카페 하나 차리고 여기다가는 임대 내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별내동이면 신도시잖아요. 별내지구. 야, 별내지구 내에 15억 8천인데 지금 얼마예요? 11억까지 떨어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억? 내도 한 5억만 있으면 되겠네. 이게 뭐 몇십억 있어서 여러분들 건물 빌딩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 목표 5억만 있으면 이런 건물 사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나중에 임대 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뭐 300에서 500만 원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적어도 700에서 800만 원 채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밑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이.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입을 발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놔야 돼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일을 하니까 여기에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일이 다 끊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분들이.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싸니까 어떻습니까? 금리가 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익이 훨씬 더 높다고요. 임대료 수수료기. 자, 볼까요? 이거는 어디 거냐면 화성시 동탄. 동탄도 좋지 않나요? 동탄을 보니까 요 건물이에요. 자, 1층 상가, 2층 이렇게 4층까지, 5층하고 5탑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층 일단 일종 주거지역 있잖아요. 주거지역에 있는 게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일종 주거지역에다가. 그 일종 주거지역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얼마예요? 14억 8천이네. 14억 8천. 땅 면적이 한 80평에다가 어떻습니까? 143평 정도의 건물 면적. 여기 1층에 이거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당연히 이것도 한번 더 낙찰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2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12억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돈 있는 거 4, 5억이면 된다니까요. 응? 자, 문제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12억짜리인데 여러분들이 내 원금 5억 정도 들어가고 12억짜리가 7억 정도 여러분 대출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5억 들어갈 때 나중에 임대 내주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보증금을 회수해가지고 1억에서 2억 정도 회수하면 시적으로 3억에서 4억 정도면 이거 건물 갖는다니까요. 나중에는. 아니 굳이 5억이 아니더라도 3, 4억 가지고도 건물을 잡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없다? 널려 있어요. 3, 4억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고정 3억에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 그거 남 얘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꿈을 그려야 안 그려? 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남 얘기처럼 막 몇십억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3억, 5억, 10억만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3억 있어도 건물 살 수 있고 5억 있어도 살 수 있고 10억 있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후에 내가 그래도 어떻습니까? 고정수수료 아까 500에서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노후가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밝아지죠? 자, 정리해 봅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앞으로 10년 내다보고 좋은 주식에다가 지금 시가 배당률이 한 2% 정도 되든 뭐 1%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회사에다 묶어 놓으면 앞으로 15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습니까? 주가도 1억짜리가 1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억짜리가 10억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주가도 10억이 올라갈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배당도 원금 1억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배당률도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돈 갖다가 무조건 한쪽에다 박지 말고
이렇게 성장성 있는 곳에다 묻어놔라. 이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 건물을 사더라도 죽는 동네에 사지 말고 어떻습니까? 뜨는 동네에 사야죠. 뜨는 동네에 사놓으면 건물값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습니까? 임대료도 상승함으로 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기서 걷어들인 임대료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바로 새만금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미래 성장형이죠. 발전하죠. 그쵸? 왜? 사는 즉시 이제는 계속 올라갈 동네죠. 살 때가 가장 살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나중에 이제 새만금에서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새만금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처음 분양하는 그 시점이 가장 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현재 뭡니까? 거기서 뭐 주택을 지을 수 있거나 뭐 4층 이하 상가주택 지을 수 있잖아요. 지을 수 있을 때 건물이 그때 지어진 그 건물이 가장 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거기는 계속 성장할 동네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하니까 건물값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상승하고. 그때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벌어야죠. 문제는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5억, 10억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벌어서 노후 준비, 노후 설계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